역시 낚시는 포인트와 타이밍이네요. 지금 대류가 우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두 바늘을 완전히 1대1에서 슬로프 조금 더 주는 되는 낚시를 하고 있고, 콕 찍거나 훅 가져가거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 포인트에 대한 설명과 채비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편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환상의 포인트에서 현재 덩어리 떡붕어들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산란을 들어오는 붕어들, 알짜리를 보는 붕어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 들어와서 정교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자, 고패질, 히트. 자, 제가 고패질을 한 이유는 계속 붕어는 있는데 꼬물꼬물거리기만 하고 완벽하게 먹는 입질이 없어서, 한 번 정도 살짝 고패질 해줬는데 바로 먹어주죠. 자, 지금 제가 완전 낚싯대를 왼쪽으로 눕히잖아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수몰람으로 파고드는 붕어를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왼쪽으로 눕혀서 낚싯대 허리 힘으로 버텨줘야 초반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줄 목줄 낚싯대가 튼튼하고 좋아야 됩니다. 호사마가 왜 이런 낚시를 하는지, 이렇게 채비를 쓰는지 영상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좋다. 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탑3 안에 드는 떡붕어입니다. 너무 잘생기고 힘이 좋고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환상적이네요. 뜰채 프레임 35, 지름이 35입니다. 나오면 전부 40이 넘습니다. 자, 저렇게 원줄에 부유물이 묻었을 때는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낚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먹는 입질 같았는데 팅을 해버렸네요. 아마도 먹는 입질 같았지만 몸에 걸렸던 것 같고요. 저렇게 팅하는 붕어들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산란철은 어쩔 수 없고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붕어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목내림이 끝나고 되돌림이 나와서 잔분만 남아있는 상태로, 자, 대류가 좀 우측으로 흐르고 있는데, 히트. 자, 잔분이 남아있는 바늘을 그냥 그대로 탁 찍어주죠. 입질이 명확합니다. 자, 지금도 강제 제압, 뒤로 확 제껴서. 왜냐하면은 수몰람으로 그냥 돌진하기 때문에 후킹되는 순간 초반 제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이즈의 붕어들을 잡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도 우측으로 또 들어가죠. 우와, 엄청 크다. 큽니다. 우와, 야, 이쪽. 우와, 우와. 우와, 엄청 크다. 들어가지를 않아, 뜰채. 우와. 이야, 어마어마한 놈들 나오는구나. 우와. 우와. 자, 뜰채 지름이 35인데 들어가지 않네요. 이런 붕어 금광지입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자,
이런 붕어들은 안 먹으면은 끄집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몸에 걸리면 무조건 뭐 목줄이 나가거나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거든요. 와, 근데 먹으면 이렇게 얌전하게 잘 나옵니다. 손맛이요, 예술입니다 아주. 자, 날씨가 아침에는 추운데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요즘 그 올해 날씨가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이 붕어들이 부분 산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산란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조항이 들쑥날쑥하다는 점, 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확히 타이밍 맞춰서 들어와도 낚시를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마리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네, 항상 집중력 있게. 자, 먹는 붕어는요 뭐 여지없습니다. 입질 보셨죠? 자, 바로 강제 제압. 이런 환상적인 포인트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진한 손맛, 찌맛, 그리고 굉장한 사이즈의 붕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니, 네, 2년 전에 했던 그 낚시보다 더 재밌고 행복합니다. 2년 전에도 요 똑같은 포인트에서 어마어마한 붕어들을 보여드렸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하네요. 네. 타이밍 맞춰 들어와서 너무 좋네요. 힘을 무지하게 쓰네. 아우, 좋다. 자, 떡밥은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 네, 포테이토의 풀림과 글루텐의 잔분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자, 저렇게 투척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도 나무가 있고 양옆으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멍에 잘 넣어야 돼서, 그래서 낚싯대가, 투척이 잘 되는 낚싯대가 더 필요합니다. 자, 꼬물꼬물 꼬물꼬물 건드리면 무조건 입질로 연결됩니다. 오, 히트. 몸걸림이네요. 헐, 비늘이 사이즈가, 헐. 와, 비늘이 오자 비늘이야. 오자, 놓친 고기는 오자. 자, 언제쯤 오자를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네, 낚시는 계속됩니다. 자, 저 구멍에 딱 그러니까 제가 풀캐스팅을 하면 떡밥이 저 나무의 앞에 딱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나무에서부터 목내림 되면서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붕어들을 꼬시면서 이제, 자, 그러면은 붕어들이 따라 내려와서 저렇게 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백발백중 입질로 들어옵니다. 산란철 붕어는 집어대는 붕어 낚시라기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붕어들이 알짜리를 보면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먹이 활동을 할 때 이제 제가 템포 있게 투척을 하면 밥이 수면에서부터 떨어져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풀림을 따라오면서, 네, 건드리기도 하고, 또 바닥에 있는, 지나가다가 바닥에 있는 어떤 먹이를 먹기도 하는데, 그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게 이 낚시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꾸물꾸물 꾸물꾸물 건드리죠. 네. 자, 저렇게 건드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다려 줘야 됩니다. 오, 히트. 자, 이번에는 들어 올렸죠. 네, 제가 들어 올리는 것도 보고 챔질하죠. 저런 입질도 보고 챔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입질이 오전 8시부터 한 오후 한 1시까지 폭발적으로 들어오네요. 어우, 사이즈가. 우와, 야야야, 삼켰네 또. 자,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 걸 뛰어넘어서 네, 삼켜버렸습니다, 바늘을. 꿀꺽 삼켰네 아주 그냥. 아우 좋다. 와, 산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이 사이즈. 아, 빵이며 깨끗함이며 뭐 요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45 나오겠는데? 43. 자, 오늘 제 핸드폰에 이 금광지 붕어 사진이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 네. 이 산란철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붕어가 정말 알짜리를 보러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제일 좋고, 이미 산란이 붙었을 때는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 먹는 붕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맞춰야 됩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그 시기는 비슷하거든요. 입질하고 들어오는 시기는, 그리고 산란하는 시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느낌 찾아서 움직이면 좋고, 사실 꽝도 많습니다. 네. 어우, 지금은 찌가 훅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른아른거리고 안 보이는 위치에 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죠. 자, 입질 명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첫 입질에 챔질했으면 아마 몽골림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자, 또 우측으로 쳐박죠.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저렇게 제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허리 힘으로. 그 붕어가 물 위로 딱 뜨는 순간에 그 희열이, 이 낚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와, 입이요 500원짜리 들어갑니다. 사이즈 좋다. 이런 붕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곳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일단 있어, 알았어. 저 위에 나무, 저게 문제예요. 우와, 이거 뭐냐 이거. 우와. 와, 사이즈가, 와, 점점 커져요. 너무 좋다. 환상적입니다. 이게 문제네. 이게. 자, 그래서 산란철에는 이런 장애물을 끼고 하는 낚시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처럼 수초 제거기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채비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또 목내림 됐고요. 두 바늘이 바닥에 닿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붕어가 저의 인생 붕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놈이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먹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산란철에는 수양버들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부유물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 떡밥의 크기와 찌의 부력으로 원줄을 항상 잘 잠기게 해줘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기다려주죠. 되돌림이 나올 때까지.
오, 점입질 히트. 와, 우측으로 또 파고든다. 야, 정확하게 먹는데도요. 자, 지금 우측으로 파고드는 거 보이시죠? 저 나무로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저거를 순간 제압하지 못하면 바로 감아버리면서 이 붕어를 얼굴을 보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정읍인데 저렇게 째니까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정읍이라고 해서 그만큼 힘이 좋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특히 이 금광지 떡붕어들은 자 보세요. 정읍인데도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힘을 네가 졌다. 야, 이 나무 뭐냐 이거? 아, 이 바늘 하나가 그 앞에 있는 나무에 걸렸어요. 아유 정말. 자, 저럴 때는 침착하게, 네, 침착하게. 모르겠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남았다. 와, 한눈에 봐도 초대물입니다. 초대물. 와, 사이즈가요. 와. 와. 우. 이거는 너무 큰데? 우. 우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우와. 와. 대단한 사이즈다. 와. 계측. 자, 계측 안 해볼 수 없죠. 정확한 계측자를 꺼내서 계측을 했더니 45.5. 아쉽다. 5자인 줄 알았다. 어휴, 괴물이야 괴물.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휴, 대박입니다 대박. 정말 제가 많은 붕어들을 잡지만 요런 붕어들은 사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먹고 나오는 붕어들. 아, 너무 좋죠. 네. 자, 요렇게 아리찬 붕어들은 사진만 찍고 또 바로바로 방생하고요. 고맙다. 가서 산란 잘해라. 아, 참. 요렇게 인생 붕어를 만났을 때는요, 옷도 최대한 이쁘게 챙겨 입고요. 네. 그렇게 사진 찍어야 됩니다. 남는 건 사진과 영상입니다. 히트. 자, 먹는 붕어는 여지없죠. 네. 아, 정말 금강저수지. 제가 작년에는 산란철 때 바빠서 낚시를 못 다녔는데, 올해 또 2년 전에 그 짜릿함을 다시 한번 맛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감사하게도 잘 타이밍이 맞아서 이 좋은 붕어들과 함께 행복한 낚시를 했습니다. 거의 한 15마리 정도의 붕어를 잡았고요. 그날 오전에가 피크예요. 네, 오후 2시부터는 붕어들이 안 들어왔고 피크 타임에 아주 짜릿한 붕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진짜 와 너무 좋다. 더 좋은 곳에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